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에서는요.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즐거운 강의 또 시작하기 전에 지난 네. 시간 복습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복습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다소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초보자분들께서 이해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좀 실전에서도 좀 네. 그 차트가 좀 눈에 익으셔야 되고 네. 또 트레이딩을 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라야 네. 마음에 좀 와닿지. 그냥 이론만 들어서는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들어놓고요, 나중에 실전에 적용을 하더라도 듣지 않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복습하면 좋죠.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칠판을 좀 띄우고요. 네. 네. 자, 지난 강의에서 네. 제가 헤드앤숄더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헤드앤숄더를. 자, 첫 번째로 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드앤숄더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역 헤드앤숄더가 있었죠. 예. 자, 먼저 헤드앤숄더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 헤드앤숄더는 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난 뒤에 네. 반등을 해서 훨씬 더 높은 반등이죠. 네. 왼쪽 어깨보다 높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요. 네. 직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네. 바로 이 왼쪽 어깨 라인에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를 말한다. 네. 그리고 이 라인은 넥라인이라고 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이렇게 하향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변형된 케이스로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정석적인 흐름은 자 여기에서 즉 넥라인을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폭증하게 된다. 네. 또는 뭐 급증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절반을 한번 쪼개보게 되면 네.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조금 변형된 케이스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 내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소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 부분이 핵심이죠. 그죠? 넥라인을 통과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다소 증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거래량 흐름이 나타나요. 네. 이런 형태가. 그러면서 거래량이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래량 변화가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전반적으로 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역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네, 지우개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지워지기 싫은가 봐요. 예. 네. 자, 우선 이렇게 지우고요. 네. 자, 역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자, 헤드앤숄더는 천정권에서 나타날 수 있죠. 천정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역 네. 헤드앤숄더는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하락을 하다가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딥하게 하락을 하죠.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저점을 반등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는 자, 여기에서 그죠? 얘가 직전 고점이 되겠죠. 네. 여기는 뭐다? 예, 여기가 왼쪽 어깨예요. 네. 레프트 숄더가 되겠고. 네.
자, 여기서 또 한번 제왕을 받고 자, 내려오죠.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데 네.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넥라인은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가 넥라인.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죠? 이렇게 뚫고 나갈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약간 네. 한번 튕겼다가 이렇게 가는 올라가네.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급증하게 된다는 네. 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역시 거래량 그러면요. 자,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그죠? 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다소 조금 감소하는 추세. 네. 자, 이걸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 수준에 있다가 점점 작아져요. 네. 크게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작아지면서 네.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서서히 현상을 올라간다. 보입니다. 예, 얘네들은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런 패턴들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넥라인 돌파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팍 증가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거래량 패턴을 좀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공략하기가 좀 쉬울 것이다.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넥라인 통과 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수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좀 그 숙달 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잡으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잡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변형된 형태가 왔을 때는 여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잡을 때는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서 네. 타이밍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따지게 되면 여기에 또 눌림목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천천히 하자고요. 네. 이어서 복습할 예. 부분은 M형과 그렇죠. W형. M형하고요. 그다음에 그 W자형이었죠. 네. M자형하고 W자형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헤드앤숄더라든지 아무튼 역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게 되면 어차피 M자형이나 W자형이나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그 넥라인이라든지 고점 저점 이제 형성되는 그 구간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또 복습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분명히 패턴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네.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M형 먼저 살펴볼까요? M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M형은 말 그대로 이 캔들 패턴이 M자형처럼 생겼다는 거죠. 즉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요 고점을 형성하고 한번 내리는데요. 네. 이 상승의 탄력으로 한번 그죠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치어 올리는데요. 네. 바로 이 고점의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내리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럼 넥라인은 어디가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네. 이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 어떻게 거래량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상승하겠죠.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 구간을 한번 쪼개서 보게 되면요. 네. 거래량이요. 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다소 감소해요. 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네. 이 주가 자체는 전 고점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지만 거래량은 이 고점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는 하락하는 구간인데 거래량이 그죠 주춤주춤해요. 네. 감소 안 하고요. 증가하려는 자세를 잡아요. 네. 그러면서 이 넥라인을 통과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거래량의 라인들 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요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 M자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요. 이 실제 그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 횟수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네.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실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가 그 GS건설하고 네. LG이노텍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자, LG이노텍하고요. LG이노텍 먼저 자, 살펴볼까요? LG이노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LG이노텍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LG이노텍을 보시게 되면요, 이 구간이죠.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다가, 네. 자, 지금 화면 잘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바로 직전 고점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죠? 직전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자,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아요. 네. 물론 여기 꼬리가 길게 달린 봉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자, 이 M자형 패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올라가는 구간에 한번 볼게요. 이 하나씩 한번 쪼개 보자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패턴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량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네. 넥라인을 통과한 시점이 대략 이 시점이죠. 그렇네요. 오늘 제가 넥라인을 자, 표시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거래량 자체의 움직임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중간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네. 내려오지만 이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죠? 일반적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려오는 구간 보세요.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여기서는 잘 없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감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네. 예. 그러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살짝 올라가요. 이 거래량을 제가 약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가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고점, 그죠? 왼쪽 고점하고 오른쪽 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간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내려올 때 보면 넥라인 직전까지는 다시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지만 네. 자, 넥라인 통과하고 난 뒤에는 거래량이 쭉 증가를 하는 네. 예, 그런 패턴인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뭐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시게 되면 뭐 오늘도 대략 10만 주 이내로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거래를 하실 때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거래량 움직임이 확 티가 납니다. 네. 그때는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꼭 네.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어서 W형 W자형, 한번 볼까요? 그렇죠? W자형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W자형을 볼게요. 자, W자형 같은 경우에는 M자형이 반대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한 번 다시 내리고 네. 바로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 거죠. 네. 넥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튕겼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죠? 얘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래량이 높은 수준에 있다가 감소를 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들어 올릴 때 쉽겠죠, 네.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넥라인을 통과했을 때는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네, 급증. 이것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매수 포인트는 그죠? 여기,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매수할 수 있는 데가 더 있습니다. 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원형인데, 네. 원형은요,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하지만 나왔을 경우에는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이게 급등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항상 주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패턴이 그냥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그것도 좀 삐뚤게 나오죠, 그죠? 네. 그냥 원형은 이렇게 나와요. 어. 원형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스무드하게 그냥 이렇게 원형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구가 둥글지만 오늘 일부를 잘라보면 직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직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나중에 붙여놓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구간을. 네.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이 또 증가하게 되면 이게 급등세로 연결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먹자고 이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반대로 이건 바닥권에서 형성되겠지만 네. 이 위쪽에도 동그라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이 둘은 거래량의 흐름은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시간이 가면.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터닝 포인트에서는 거래량이 더 급증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방향을 틀지 않은 이 네. 원형을 볼 때요. 네. 그 추세선을 보고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추세선, 그러니까 이평선의 이동평균선의 네. 일반적인 흐름이 이러한 그 원형 같은 경우에는요, 밀집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캔들이 매우 이렇게 단봉의 캔들들이요, 막 밀집이 되어 있어서 계속 옆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어느 일정 기간을 그죠,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대략 한 1년 정도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이런 흐름이. 그런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그랬지만 네. 거의 뭐 수평입니다. 수평인데 네. 이 터닝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하나 급증한다는 캔들이 거. 이렇게 뚝 튀어나와요, 이렇게. 음. 나머지들은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인데 네. 어느 한 날 이렇게 튀어나온 놈이 있어요. 네. 이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형까지 네. 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추세선 개념보다는 네. 전반적인 그 캔들의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복습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셔야죠. 네,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네.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다소 좀 모양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모양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우선 우리가 M자형을 공부를 했고, 네. 그다음에 W자형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W자형에서요, 이 한쪽의 어깨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W자형에서도 네. 한쪽의 그 저점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감 모양이나 네. 그죠? V자 모양이 나오겠죠.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왠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W자형보다. 아무래도 간단하게 좀 쉽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깃발형과 페넌트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네. 깃발형과 페넌트형은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일목균형표 상에서 공부하게 될 그 파동 이론과도 매우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간단한 개념 정도만 좀 알아보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심도 있는 것은 파동 이론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갭 이론하고요. 이제 급등 패턴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V자형 한번 볼게요. 네. 자 V자형을 제가 시간이 제가 시간을 조금 체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잠시만요. 네. 자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을 한번 찍고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경우잖아요. 그죠? 네. 자, 보통 어떤 때 많이 나타나냐면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주가 옆으로 가요. 횡보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종목에 악재가 터져요. 그러면 쭉 빠지고요. 한번 멈췄다가 쭉 빠지고요. 멈췄다가 쭉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한번 멈췄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올라오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즉 결국에는 원점까지 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 텐데 여기가 넥라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패턴은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매매하기 가장 어려워요. 왜냐? 그런가요? 예. 왜냐 그러면 네. 이게 보통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서 간단하지 않느냐? 간단하지 않아요. 왜? 보통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튕겨져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W자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네. 꺾여서요.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언밸런스한 W자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꺾일지 안 꺾일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이것도 50%에서 꺾일 수도 있고요. 이게 63.8%에서 꺾일 수도 있고요. 네. 이 고점 기준으로 38.2%에서 이까지 갔다가 여기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바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피보나치 그 수열상에 나오는 그 수치인데 네. 보통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요. 그냥 어바웃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꺾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마다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패턴이지만 다양한 가장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가장 다양한 패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많은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네. 이쪽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거래를 한 시점이면 네. 여기에서 이제 변곡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올라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매수를 해서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올라갈까 말까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죠. 네. 여기서도 고민해야 되죠. 또 여기서 고민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판단 한 번 잘못되면 쭉 밀려버리니까 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 네. 그죠? 파이는 이렇게 크지만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이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저평가가 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 사람만이 네. 이걸 다 드실 수 있는 거고, 네. 그죠? 이 기술적인 차티스트들은 이걸 다 먹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먹고 쉬었다가 또 여기 먹고 쉬었다가 먹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네. 이걸 다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 역시 거래량을 이제 주시하면서 거래량 매수를 해야 간단하죠. 하는 건가요? 급락할 때는 네. 이 종목이 그죠?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래량 왕창 실려요. 이렇게 네. 왕창 실려서 내려옵니다. 네. 자, 이렇게 실리겠죠. 거래량이. 네. 자,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일단 이게 그 저점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죠? 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춤거리지만 네. 이 다시 올라가는 강도가 너무 강해요. 네. 그러면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다시 늘어나요. 네. 또 터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거래량이. 그죠? 재밌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얘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사카트형, 네. 사카트형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사카트형도 이 그냥 V자형을 거꾸로 놔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요. 네. 주가가 급등하면 이게 지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죠?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떨어질 때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특정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떨어지다가 네. 갑자기 매물이 확 실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거든요. 즉, 이 거래량 자체는 이런 트렌드를 보입니다. 네. 이 지금 V자형과 같은 패턴이잖아요. 네. 거래량 움직임이.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주가 자체는 급등하기 이전 수준까지 와 있지만 거래량은 이미 이 수준을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매물이거든. 어. 나중에 반등을 주더라도요. 네. 이것은 매도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고 네. 다시 반등한다고 해서 매수해서는 안 될 패턴들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차트는요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네. 요 깃발령 설명,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 사례는 조금 이따 보고 네. 깃발령하고 페넌트형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깃발령하고 페던트형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딱 말을 들어봤을 때. 그렇죠. 이 깃발도 네.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네요. 깃발은 이제 그 태극기를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페넌트는 세모난 깃발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깃발령을 우선 보죠. 그 깃발을 제가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네. 깃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똑바로 꽂아 놓는데요. 네.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할 때는 비스듬하게 꽂아 놓은 깃발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꽂아 놓은 깃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네. 자,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죄송합니다. 자, 네. 시간이 거꾸로 갈 뻔했는데요. 이렇게 내려와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반등을 이렇게 해요. 반등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상승 파동에서 뭐 이게 1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3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요. 이렇게 채널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요. 즉.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고점이 한 2개 정도, 네. 저점 뭐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요 정도로만 봅시다. 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요 모양 자체가 박스예요.
아주 비스듬한 박스로 돼가지고 이 네모 박스를 연장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네. 주가도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보니까 마치 깃발과 같은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깃발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깃발형 자체가 가는 의미 자체는요. 추세의 연장입니다. 추세의 연장. 네. 즉 추세의 전환이 아니고 V자형이나 W자형, 뭐 헤드 숄더형 이 전부 다 추세 전환이잖아요. 네. 그죠? 가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건데 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 말고 밑으로 내려오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다시 가던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추세 연장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자체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는 의미 자체는 이 시간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네. 즉 만일의 경우에요. 파동이 1파, 2파 이렇게 3파가 강하게 형성되고 난 뒤에 네. 이런 패턴이 나왔다면 네. 이 패턴은요. 이 파동에 흡수되지 않는 죽는 파동이에요. 즉 생략해버린 거죠. 네. 생략해버리고 이 연장 파동을 여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네. 요 길이만큼 갖다 붙여서 3파를 형성한다. 뭐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파, 3파, 그죠? 그 다음에 뭐 5파에 형성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하락 파동에서 그죠? 뭐 A파, C파에서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트 파동 이론에서. 그래서 이것은 파동 이론에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파동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파동 카운팅 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추세 연장이라는 의미도 아시면 되는데, 즉 이런 패턴이 나왔다면 아하 떨어질 가능성보다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박스권의 흐름은 그냥 무시하고 이제 상승으로 갈 뭐 걸. 아니죠. 박스권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연장선상을 정확하게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저점들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정확하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겁니다. 네. 즉 이게 추세선인 거죠. 네. 단기 추세선인 거죠. 네. 단기 추세선이 채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정말 자, 페넌트형은 다양하네요. 네. 페넌트형은요. 자, 페넌트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페넌트형은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모양이죠, 지금? 자,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동이 점차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파동이 어느 정도 작아지게 되면서 네. 이게 그 사각형에서는 네. 채널이 그죠? 일정하게 평행선을 그렸었는데 네. 이 페넌트형에서는 점점 모아지는 거죠? 점점 모아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을 좀 아시면 되겠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그 페넌트형 자체가 뭐 갖는 의미는요. 네. 깃발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이제 거죠? 추세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전반적인 패턴상에서 이게 페넌트형이냐 네. 아니면 뭐 깃발형이냐 네. 이것을 우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페넌트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그 연장선 즉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을 때 네. 즉 추세선 상단을 연결했을 때는 네. 상단을 연결한 추세선하고 하단을 연결한 추세선이 서로 만나는 꼭지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네. 꼭지점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뭐 페넌트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적어도 두 개의 그 고점 그리고 두 개의 저점이 있어야만 네. 우리가 이게 평행한지 아니면 이게 모아지는지 그것을 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그죠 뭐 고점 저점이 한 개씩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뭐 선을 긋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선도 안 그어져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시고요. 여유 있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네. 그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고 난 뒤에 페넌트형이냐 깃발형이냐를 판단하시면 된다. 네. 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뭐 그림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V자에서 나타났던 거하고 좀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네. 자, 깃발형은 이런 형식의 채널 안에 있다 그랬죠. 네. 근데 페넌트형은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네. 즉, 이게 깃발이 삼각형 깃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추세 연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동에
카운팅 안 돼요. 빠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부분을 합쳐가지고 파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역시 추세 연장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뭐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 거니까 네.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갭 이론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갭 이론은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갖는 갭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갭이 많이 출현해요. 그렇죠?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주가 지수도 그렇고요. 이게 갭을 상당히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난 뒤에 그죠? 제가 뭐 급등 패턴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선 갭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어떠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갭이 가는 의미는 우리가 시장 차트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갭이 자 주가 캔들 자체가요. 뭐 어떤 때는 양봉, 어떤 때는 음봉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네. 자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증가를 하죠. 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다음 날 이게 뭐 굳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요.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워낙에 상승하는 힘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점핑해서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갭이다. 네. 자, 갭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갭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자, 얘는 우리가 흔히 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거를 그 돌파 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파 갭. 네. 즉 어떤 특정 매물대가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인 경우에 네.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 주가 이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예, 이렇게 목전에 있을 때 이 라인을 매물 부담 없이 그냥 올려버린 거죠. 매물 부담 없이.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파 갭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갭은 이것도 갭은 갭인데 돌파한 이후에 계속되는 갭이라 그래서 네. 이게 진행 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 꼭지점에 가게 되면 자 이게 또 갭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나오면 이것은 그냥 뭐 계속된다 해서 뭐 계속 갭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네. 똑같이 뭐 진행 갭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꼭지점에 가게 되면 캔들 모양이요 대부분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네.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제 하락장악형이죠, 그죠? 네. 여기서 하락장악형이 뜨는데 우선 이것을 하락장악형이 나타나면 우선 이거를 뭐 섬골 반전 내지 섬골 반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자, 섬골 반전은 굳이 이 장악형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네. 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죠? 높은 산 위에 그냥 뭔가 하나가 얹혀져 있는 느낌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창문이에요. 네. 머리가 까진 선생님께서 네. 걸어가시면 대머리만 보이시죠? 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섬골 반전이라고 한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음봉이 네. 그 다음날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이렇게. 네. 길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나? 이 앞에 있는 계속갭, 진행갭을 막아버렸죠? 네. 그죠? 채워버렸죠? 네. 그래서 이 갭은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이것은 소멸갭이 되는 거예요. 소멸갭. 왜? 지금 캔들이 이 계속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소멸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겠죠, 그죠? 네. 거래량이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갭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갭은 뭐가 되느냐? 이건 돌파갭이 되는 거죠. 네. 돌파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전문가랑 그죠? 이게 그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진행갭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면서 알아들으면 매매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진행갭이 되는 거죠. 진행갭 또는 계속갭이 되는 거죠. 네.
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뭐 또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것을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갭 이론에서 좀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 갭을 동반하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이게 중간중간에 그죠? 이게 뛰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냥 올리면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갭으로 뛰면 거래량이 많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특정 종목이 작전이다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세력이 붙었다 그런 거 어떻게 눈치채냐면요. 매물을 털고 나가기 직전에 여기 이때까지는요 거래량을 많이 안 붙여요. 거래량이 여기서 확 증가를 했다가 네.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요. 갭을 동반했으니까 맞죠, 그죠? 이론상 네. 맞죠? 네. 근데 이쯤 가면요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해요. 분명히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 막 갖다 붙어요. 오, 더 올라가겠다. 막 갖다 붙어요. 예, 네. 그 다음날 막 떨어지죠. 예. 어떻게 된다? 예, 거래량은 더 올라가죠. 이렇게. 아니면 네. 예, 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자, 이 거래량이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건 뭡니까? 자, 물량을 넘기는 거죠. 나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살 사람 사라. 유인하는 거, 유인하는 거. 네. 그렇죠? 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갭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갭의 이름이 온다고 제가 쓴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 흐름을 보고 이 갭의 상태를 보고요. 거래량 흐름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아, 물량 넘기를 진행하는구나. 아니면 더 사도 되겠구나를 판단하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계속 갭이 막혀가지고 소멸 갭으로 됐다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이거 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예, 이런 리스크는 예,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예. 그럼 매집한 세력들이 이제 주가 하락을 할 때 매물을 내놓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 그렇죠.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예. 왜?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주가가 더 가기 때문에 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물량이 적겠죠. 그쵸. 거래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 초반에 갭으로 띄우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갭으로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왕창 실렸다는 얘기는 네. 살 사람은 그저 계속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점점점.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이 보고 왕창 털어버리면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때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래량 많이 증가할 때 좋다고 들어가시게 되면 네.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HTS를 통해서요, 지금 이제 그 변곡점 캔들 분해하고 네. 음봉 공략 포인트 잡기를 이제 또 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HTS를 잠깐 켜놓고 먼저 실전 사례를 먼저 보고 네. 이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아연을 잠깐 볼까요? 네. 고려 아연. 고려 아연을 볼게요. 오늘 고려한 5% 넘게 급등했죠? 네, 뭐 오늘 주가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패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죠? 네. 근데 추가적으로 변곡점 캔들 분해하고 음봉 공략 그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니다. 네. 그래서 캔들 패턴에 대한 얘기는요, 오늘 끝났죠? 네, 오늘 끝났으니까 네. 이제 그 5월 17일자를 한번 보죠. 5월 17일자 조금 네. 크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표시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자, 이 라인을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자, 제가 기존에 뭐 1강 때도 그랬고 2강 때도 그랬고요. 제가 변곡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변곡점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어요. 네.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는데 이 장대 양봉의 길이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요. 이 5일선 자체가 내려오다 말고 네. 붙어버렸죠. 네. 그렇죠? 즉 돌아 누워버렸죠, 그죠? 네. 돌아 누워가지고 이제 뭐 변곡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어요. 그러면 이거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네. 종가 베팅 할 수 있답니다. 아. 있다. 왜? 네. 옆으로 돌아 눕기도 돌아 누웠거니와. 네. 자, 21선이 내려오는 와중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변곡점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날 한번 볼게요. 그 다음날 네. 보시게 되면 십자인 캔들 있죠. 그죠? 네. 십자인 캔들 마찬가지로 장중에 5일선이 이탈되었습니다. 장중에 5일선 이탈되었지만 종가에는 5일선 위쪽으로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종가 베팅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뭐다? 예, 바로 5일선 변곡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21선에 바짝 붙어 있었다면 매수해서는 안 돼요. 왜? 21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1선 내려올 때 뭐라? 예, 제가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짧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21선이 돌파했던 때, 네. 그죠? 뭐 5월 25일이나 네. 뭐 29일 정도. 29일은요, 이론상 우리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29일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네. 매도가 되려면 5월 25일 날 매도가 돼야 돼요. 이론상.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주시고, 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산 한번 볼게요. 네. 풍산도 중요합니다. 풍산에도 그 포인트가 잘 나온 게 있어요. 자, 풍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5월 23일 캔들을 잠깐 볼까요? 5월 네. 23일 캔들. 5월 23일이면 여기네요. 자,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음봉이에요. 음봉. 자, 음봉입니다. 자, 5월 23일 캔들을 보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5월 22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5일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돌아 누웠죠. 네. 이 종가 베팅 해도 되는 자리죠. 네. 근데 워낙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 나온다는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건 종가 음봉 공략 대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둬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5일선 지지됐잖아요. 종가상. 이거 종가 베팅. 네. 예? 아시겠죠? 네. 20일 이동 평균선 내려오죠? 제가 20일 이동 평균선에 붙으면 제가 뭐라 하라 그랬어요?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그랬죠? 된다고. 20일 이평선에 내려오면 네. 매수하는 자리 아니라 그랬죠? 네. 그게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돌아 누웠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아 눕고 난 뒤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음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라? 매수하라,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음봉에서 매수해서 이날 양봉 먹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게 다 취하는 거예요. 매매는 그러네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나머지는요, 제가 다음 그 강의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고, 네. 오늘 그 기법은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요, 다양한 그 주가 흐름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강의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강의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저는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인천에 사는 30대 투자자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9월이 시작됐네요. 아직 덥긴 하지만 금방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겠죠? 2012년 남은 4개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한 종목은 로엔입니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이 손절한 후에 추세선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재매수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정하면 될지 궁금하고요. 로엔이 SK와 합병이 가능할지, 또 합병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로엔. 네. 제가 뭐 읽어주시는 동안에 제가 차트를 좀 열어봤습니다. 네. 자, 우선 엔터 관련주죠. 네. 뭐 음원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네. 먼저 전화 연결하고 시청자님과 만난 후에 전문가님과 상담 요청하도록 전화 연결이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로엔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네, 이 손절한 후에 추세선 돌파하고 재매수하셨으면 혹시 수익을 좀 보셨나요? 그 전에? 그 전에 손절하고 지금 현재는 수익 중이에요. 아, 네.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 처음에 14,000원에 20% 매수했다가요. 네. 오늘 일부 물량 정리하고서 지금 현재 10%만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열 전문가와 오늘 궁금한 점 상의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오늘 네. 뭐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건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양봉이긴 하지만 네. 오늘 크게 윗꼬리 달고서 네.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오늘 약간 한 10%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간 게 긴 장기 악목으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니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네. 코스닥 위주로 장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쪽에 발빠르게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요, 엔터주는 다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요. 엔터주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일단 기술적인 대응 자체는 시도는 좋았어요. 어차피 지금 그 코스닥 관련주들이 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이라서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지금 이 그 단기적인 그 상승세에 있는 이 로엔의 그 현재 트렌드는 굉장히 힘이 강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06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차트를 제가 한번 더 당겨 볼게요. 차트를 한번 더 당기면 자, 얼마나 그 급등했는지 지금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략 한 22,500원 여기까지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고점이 23,40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봉상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조금 크게 볼게요. 자, 급등세를 보였던 2011년도를 저점으로 했어요. 자,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4,000원 부근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 네. 이 정도 시점이면, 이 정도 구간이면 그냥 모르긴 몰라도 그죠? 절반 구간인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그쵸? 2011년도 저점하고 고점하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건 눈에 들어옵니다. 즉 매수하시는 구간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떨어지면 또 주가가 급락할 것 같고 두 가지의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엔은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할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할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 올라오게 되면 차익실 하세요. 그리고 SK와의 합병 가능성 이미 그죠? 얘가 지금 SK 계열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합병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나온 루머라면 믿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SK로서 로엔을 편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뭐 계열사로 편입한 뒤에 굳이 SK로 지금 그 합병을 하게 된다면 만일에 된다 그러면 로엔 주가는 날아가겠죠. 그렇죠? 예. SK가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피인수되는 그 SK 입장에서는 뭐 재무적인 부담을 조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SK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로엔은 자기가 이제 인수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죠? 피인수 회사니까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뭐 그냥 기술적인 그 위치상으로는요, 올라가서 이득을 취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중장기 투자는 지금 적합한 구간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처음에 의도하신 바대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예, 차익 실현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저는 종목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시젠이고요. 네. 매수가가 66,900원에 비중이 80%인데요. 네. 오늘 폭락했다고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시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전문가님? 시즌은 제가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네. 이 시즌은 주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마이너스 7% 정도, 네. 마이너스 4.7%네요. 네네. 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기존에 그죠? 대략 한 8월 달부터 해서 상승한 거 한번 보세요. 차익 매물이 뭐 4% 나왔다 해서 네. 뭐 긴장하실 건 없고요. 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건전한 상승을 하기 위한 한 단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21선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선에서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네. 21선 위에서 아마 십자형 캔들이 하나 나와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다 떨어졌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또 남았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돼서 내려왔는데요. 네. 이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시젠에 대한 뉴스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네. 차익 매물이 오늘 조금 몰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네.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뭐 매수 가격대가 66,900원이면 네. 역시나 꼭지점에서 잡으셨네요. 네. 이 왜 자꾸 이런 타이밍에 자꾸 매수를 하시는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일단 네. 매수를 하셨다면 자 박스권 내로 진입한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타이밍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미 미리 매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네. 다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은 뭐 매수 비중이 80%라면 좀 많이 실으신 건데 네. 일단 목표가는요. 지금 이 박스권 흐름 상단 가격입니다. 대략 네. 한 75,400원 정도까지 네.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절을 고민하셔야 된다면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21선 밑에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8월 27일이죠. 저점이 얼마에 형성이 됐냐면 59,400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손절 가격 59,400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즉 네. 21선을 보지 마시고 박스권 하단 가격을 보라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손실이 네. 조금 더 있더라도요.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박스권으로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겁니다. 네. 그때 거래량이 실려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지금 고점이 66,20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 낮죠? 네. 그래서 66,2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가장 단순하게 1차 그 손절 가격 59,400원이고 네.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 66,200원에서 돌파를 못하고 되돌린다면 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네. 손절하고 나와라. 이렇게 두 가지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매수가가 26,000원에 20% 비중 두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네. 26,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26,000원이요. 금일 시가가 전일 종가가 25,900원이니까 상한가 그대로 다 드셨네요. 네. 일단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네오이즈 주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상승 시작이죠. 네. 상승 시작인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 네. 이런 것들은요. 아주 유용한 툴이 있죠. 피보나치 분석 툴을 사용하게 되면 목표가는 그냥 나옵니다. 자, 목표가를 네. 자, 이 종목을 지금 비중을 20%라면 네. 그죠? 단기적으로는 32,400원까지는 뭐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네. 하지만 32,400원까지는요. 과매도 구간에서 오는 그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32,400원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고 네. 이 구간이 돌파하게 되면 4만 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정확한 가격 39,450원. 네. 목표 가격 39,450원을 제가 설정하고 판단은요. 39,450원까지 들고 갈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네. 32,400원대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32,400원대를 내일 돌파해버리면 목표가는 39,450원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간단합니다. 네. 네오이지 게임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매수가가 8,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 KG 이니시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KG 이니시스 네. 매수 가격이 8,500원이라고요? 네. 8,500원에 네. 10%입니다. 8,500원 사셨으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자, 매수 가격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할게요. 네. 네, 대략 이 정도 가격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가격 되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금 KG 이니시스는요. 자, 주봉상에서 봅시다. 네. 자, 주봉상에 보게 되면요. 대략 한 2010년도 네. 종가상 고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네.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 거래량 한번 보세요. 자, 이때 터진 거래량하고요. 지금 거래량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터무니없죠? 네. 이 올라가더라도 매물 나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종목은 대략 만원 선에서 만원 네. 기준으로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 만원 선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에 이어서 태광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산업은 매수가가 91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자꾸 내려가는데 손절해야 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태광산업이요. 91만 7천 원이다. 네. 자, 태광산업도요.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화면에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지난 2009년도 저점에서 크게 그죠? 벗어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면 이게 지금 80만 원 라인입니다. 제가 네. 지금 라인 그은 게 80만 원 라인이고 네. 일단 그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그 밴드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대략 88만 원, 그죠? 88만 원대가 밴드 상단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89만 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밴드 상단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밴드 상단에 안착이 된 만큼 이제는 좀 상승 시도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기존에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 수급 상황 보세요. 이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간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매물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지금 또 누가 팔입니까? 이제 또 기관이 또 팔거든. 네.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제 매를 드는 격인데요. 네. 이제 뭐 이 정도 그 하반 경직성을 보였으면 충분히 이제 반등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키를 누가 갖고 있냐? 기존에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매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91만 7천 원이니까 네. 그죠? 뭐 대략 한 3만 넉넉 잡아 그죠? 한 3만 원 정도 지금 뭐 손실 나에 계신데 크게 네. 걱정할 건 안 되고요. 네. 좀 보유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61선이 터닝하네요, 그죠? 61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을 좀 하시고 네. 61선이 살아있는 한은 그냥 보유해서 가시면 지금 매수가 이상 뭐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목표 가격 자체는요. 월봉상에서 잠깐 볼까요? 네.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 목표 가격은 11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116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잡으셔가지고 네. 그 대응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 월봉상에서 태광산업 보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미 완성이 되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네. 116만 원 정도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태광산업이고요. 목표가가 116만 원에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매수가가 1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요. 네. 앞으로의 흐름과 또 손절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10만 S오일 3천 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10만 3천 원이다.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10만 3천 원 사셨으면 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닌데요. 이 지금 타이밍상 중요한 것은 지금 타이밍상 과연 이 정유 관련주들을 손을 대도 될까라는 것들을 네.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국제유가 내지는 지금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뭐 정유주와 관련된 것들을 손을 네. 좀 대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매수는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목표 가격은요. 이 종목은 제가 뭐 기존에 거래했던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요. 자 이게 주봉상에서 한번 잡아보죠. 주봉상에서 일단은 지금 그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2만 2천 원 정도, 12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12만 2천 원 오면 그때는 뭐 차익 실현을 조금 하셔가지고 그 다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조금 더 짧게 보시면 11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 가격은 12만 2천 원. 네. 조금 짧게 보실 때는 11만 5천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오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은 오늘 S오일을 끝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 이대열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네. 그 모나리자라는 종목하고 네. 이제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두 가지를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모나리자. 자, 모나리자는요, 그 제가 홈런주로 뽑고 난 뒤에 네. 지금 수익률 자체가 우리 3,730원에 매수가 됐어요. 네. 3,730원이면 대략 이 가격입니다. 그죠? 이 가격. 네. 지금 이 날짜상으로 이게 30일이죠? 네. 지난주 제가 월요일이면 30일이 아니고요. 27일. 그렇죠? 27일이죠. 예,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니까 이때 매수가 시초가에 매수가 됐으니까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이면요. 얘가 지금 몇 프로냐면 네. 13.49% 수익률입니다. 네. 홈런주 역할을 제대로 했죠, 그죠? 네, 홈런주 그렇네요.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제가 뭐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종목과 교체를 좀 하는 측면에서요. 네. 내일 전량 시초가에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익 실현. 예. 네. 언제? 내일 시초가에. 이길 시초가. 아시겠죠? 더 올라가더라도 저한테 그죠? 전화하셔가지고 왜 올라가는데 팔아냈냐 그러지 마시고요. 네. 13% 정도 드셨으면 많이 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우콤이라는 종목 있죠, 그죠? 네. 나우콤이라는 종목도 좀 여러분들 배가 좀 많이 부르실 겁니다. 네. 나우콤. 오늘 또 3%대로 올랐네요. 네. 종가가 11,200원이에요. 네. 자, 나우콤은 제가 그 시초가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어요. 네. 그래 지금 뭐 안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그죠? 이틀 전에 팔렸어야 되죠? 네. 이틀 전에. 자, 나우콤 같은 경우는 9,49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네. 9,490원 매수가 돼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기준가로 18%입니다. 많이 좋네요. 낮죠, 그죠? 네. 홈런즈 역할을 이 종목 역시 제대로 해줬다고 보고 네. 이 종목 역시요 이길 시초가 네. 차익 실현입니다. 네. 아시죠? 18%면 두 종목 가지고 그죠? 뭐 수익 제대로 났네요. 네. 뭐 비중을 그죠? 30% 20%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계좌에 뭐 엄청난 그 수익이 왔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나리자와 나우콤 이길 시초가에서 차익 실현 공략 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금일도요. 제가 네. 뭐 이렇게 언급드릴 종목이 이 저번 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모나리자나 나우콤처럼 시세를 좀 잘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걱정이 좀 왔습니다, 사실. 네. 아, 왜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HB 테크놀로지가 네, 나왔네요.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고요. 네. 자,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여기 그 6월 말부터 그죠? 시세가 시작이 됐어요. 네, 거래량이 터진 후부터 그쵸? 지금 네, 올라가고 거래량이? 있네요. 터졌죠? 네. 이 거래량 터진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이 특정 가격대죠.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위에서는 매물을 받고 있고 네. 한번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그죠? 이 상한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이에요. 여기에서는 저점들이 그죠? 계속 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캔들들이. 네. 즉 매물이 나오게 되면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고, 자, 이 구간에서는 자 조정이 제대로 한번 나왔죠. 이 구간에서 즉 12,000원 선 부분에서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한번 볼게요. 이틀 전에 보시게 되면 자 60일 이동평균선에 다다르니까 네. 누가 매수를 했어요. 누가 하나, 둘, 셋. 즉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누가 사냐고 하니까 이게 외국인이 샀네요. 외국인이 샀네요. 네. 그래, 요 꼬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아침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캔들 분해를 하게 보게 되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그 전일이죠. 어제 보게 되니까 십자인 캔들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안 샀어요. 팔았어요. 네. 조금 팔았어요. 기관들도 보니까 팔았어요. 네. 그런데 60일 이평선 지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즉 매도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죠?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60일선 지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가 되겠죠? 그렇죠? 지지가 네.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뭐 30%에서 대략 한 50% 정도까지 좀 그 조정을 하셔가지고 네. 매수를 하시는데 오늘 종가가 이 동시효과 때 조금 들어 올렸어요. 자, 네. 그 분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동시효과 때, 자, 이 정도의 대략 한 세호가 정도 됩니다. 이 네. 정도 갭을 발생을 시켰어요. 오늘 장중 5분봉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요. 네.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자,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네.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9시에 스타트합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수가 꼬꾸라졌죠. 그죠? 네. 그래서 매물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죠. 자, 이때 거래량 올라가죠. 그죠? 네. 이때 많이 실리잖아요. 네. 그죠? 예, 이때 장대 양봉 5분봉이에요, 이거. 예. 네. 자, 그리고 이 지금 1310원 라인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전일 종가 라인은 여기가 전일 종가 라인이에요. 네. 자, 이 전일 종가 라인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매물이 안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싣고 나갑니다. 네. 이 정도 파악했으면요. 이 종목은 이제 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쭉 가죠. 여기서 매물 나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네.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가 우위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크게 매물이라기보다는 단타성 매물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시 반등 주고 그죠? 내려왔다가 동시효과 때 갭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네. 예, 그러면 종가가 여기서 깔끔하게 금일 고점에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이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동시효과 때 거래량 들어온 거 보세요. 3만 주 들어서 3만 주. 네. 잠깐만요. 이게 3만 200주가 들어왔네요. 3만 주 정도 들어왔으면 뭐 강한 매수자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이게 좀, 자, 이게 금일 종가에 사셔서도 되는 네. 종목이고, 네. 뭐, 그런데요. 일단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고요. 네. 내일 분명히 시초가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이게 그 21선 가격대가 지금 1,340원이에요. 네. 자, 21선. 자, 21선이 1,340원이고, 그 다음에 금일 종가가, 그죠? 1,355원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 시초가는 얼마에 형성될지 모르죠. 네. 그죠? 얼마에 형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매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초가가 08시, 그죠? 59분 네. 30초. 네. 초까지 말씀드렸어요. 초까지. 네. 08시 59분 30초 정도 되면 호가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그날 시작할 호가로 근접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때 금일 종가 1,355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때 매수를 하세요. 금일 네. 종가로 매수하시고 네. 갭 상승했다. 갭 상승이 되면요. 장 시작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즉 금일 종가가 여기 이제 분봉을 켜놓고 말씀을 드리죠. 분봉을 좀 켜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갭이 상승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떠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떨어진 탄력 때문에 금일 종가를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얼마? 1,34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15원 차이가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예. 1,000원대 초반이라서 새 호가면 1%예요. 네. 여러분들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작전 잘 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초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쵸? 예. 네. 자, 금일 제가 두 종목을 드린 걸로 알았는데 네. 한 종목이었군요.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종목이었어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 네. 자,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예. 그걸 말씀 안 드리게 되면 곤란하니까. 네. 자, 일봉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얼핏 봐도요. 이게 뭐 대략 한 1,450원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1,450원까지. 자, 표시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요 가격이죠. 1,450원인데 1차 목표가는 여기인데요. 네. 저는 1,450원은 그냥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내일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아니면 수요일 날도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자, 그러면 목표가를 더 올려야 되는데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자, 이게 그 좋을까요?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되니까 주봉상에서 보죠. 네. 주봉상에서 한번 살짝 당겨서 보게 되면 너무 높게 갖고 가면 지금 시장이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대략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대략 한 1,670원 정도가 되네요. 네. 예, 1,670원 정도 되니까 1,700원. 1,700원. 네. 자, 여기 써드릴게요. 자, 목표가는요. 1,700원. 네. 자, 얘는 그죠? 2차 목표가죠? 네. 2차 목표가고 자, 1차 목표가가 1,450원이죠. 네. 대략 10% 좀 넘을 텐데 네. 내일 뭐 얼마에 매수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좀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이 종목도 제가 그 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여기 왼쪽 어깨 있고 오른쪽 머리 있는데 이게 차이가 크지 않죠? 네.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 1,450원 라인을 못 넘고 내려오게 되면 네.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 거죠. 네. 예, 쭉 흘러내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얘는 헤드앤숄더를 만들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극히 네. 낮고 그냥 올라가는 패턴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21선에 오늘 안착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때를 틈타서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그죠? 방송에서 뵙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어요. 네. 예, 조금 더 주고 사자고요. 네. 비중은 30%에서 한 50% 정도만 하셔가지고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게 되면 1차 목표가 1,45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 1,700원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판단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HB 테크놀로지까지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이대열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오늘의 퀴즈 내주셔야죠. 네. 네, 오늘의 퀴즈는 네. 일부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재밌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문제가. 네. 자,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의 주가지수보다 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1번 콘텐고, 2번 백오데이션, 3번 선물 옵션 만기일, 4번 지루박.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의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니까요, 그 혜선 씨께서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네, 먼저 리치맵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부터 해주시고요. 또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립니다.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즐거운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식주 스트라이크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더 알찬 내용 들고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